자, 이제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에 대해서만 조금 간단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서머린드 밸런스 설명을 하고 이제 복습 과정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는 이제 지오스트로픽 밸런스는 어떻게 보면 수평 방향 운동 방정식에서 가장 균형을 이루는 가장 큰 텀 두 개를 찾아낸 것이고,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는 연직 방향 운동 방정식에서 가장 균형을 잘 맞추는 큰 텀 두 개를 찾은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Z 코디네이트에서 화이트 코디네이트에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한테 쉽기 때문에 화이트 코디네이트에서 그냥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에 대해서 연직 방향 운동 방정식을 사실은 쓰면 이런 식이었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 텀이 얼마나 크고 이 텀이 얼마나 크고 이 텀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텀이 얼마나 큰지 사실 이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복습이니까. 를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W 텀이 있는데 W 역시 똑같이 분해되겠죠. Z 코디네이트 쓰니까 그냥 Z 코디네이트 형태로 분해할게요. W, dt 플러스 U dw, dx 플러스 v, dw, dy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w, dw, dz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얘는 w를 t로 나눈 정도의 스케일을 가질 거고, 그쵸? 얘는 uw죠. uw 정도를 l로 나눈 스케일을 가져요. 그리고 얘도 역시 V니까 U랑 똑같죠. 스케일은 V나 W를 L로 나눈 스케일, 둘은 비슷하고 스케일이. 얘는 W 두 개를 H로 나눈 스케일을 가지죠. 실제로.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 요거를 봅시다. 간단히 스케일 알 수 있겠죠. W 대충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2승 오더로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고, 여기에다가 10의 t는 시간은 5승 오더니까 얘는 사실은 10의 마이너스 7승 오더 정도를 가져요. 오더가 10의 마이너스 7승 오더 정도를 가지고, 역시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겠죠. 여기까지 이제 계속 안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다들 아시는 거니까. 요거 한번 볼까요? 얘는 10이고 W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 그리고 밑에는 10의 6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 계산해보면 얘도 역시 신기하게도 10의 마이너스 7승 오더를 가져요. 단위는 똑같고 얘도 똑같이 10의 마이너스 7승 오더를 가져요. 그리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2승을 2배니까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승을 H 높이는 10의 5승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아니 10의 4승이라고 그랬죠. H는 10의 4승이니까 얘는 10의 마이너스 8승 오더를 가져요. 단위는 똑같고. 결국은 굉장히 작은 텀이고, 이거는 결국 이 중에 가장 큰 놈을 찾아도 결국은 10의 마이너스 7승 오더 정도에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텀들의 이제 크기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델타 P, 델타 Z. 그래서 아까 보면 여기서 본 것과 동일한 델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연직 방향의 프레셔, 수평 방향의 프레셔는 10헥토파스칼 정도, 20헥토파스칼 정도 변하죠. 우리가 이렇게 수평면을 쫙 갔을 때. 근데 연직은 어때요? 연직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하죠. 우리가 1km 올라갈 때마다 대략 100헥토파스칼씩 변해요. 그리고 트로포포즈 근처 한 10km 올라가면 한 200헥토파스칼로 확 줄어버리죠. 1000에서. 그러니까 800헥토파스칼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10km 범위 안에서 거의 1000헥토파스칼이 다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그쵸? 규모만 따질 때. 그래서 결국은 연직 방향으로 우리가 10km로 움직이게 되면 프레셔는 10의 5승 5도 정도의,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는 대략 한 10km 정도 올라가면 한 300헥토파스칼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한 700헥토파스칼 정도, 1000에서 300으로 주니까 700헥토파스칼 정도가 날아가는 거죠. 700헥토파스칼인데, 이게 규모로만 따지면 1000헥토파스칼에 가깝죠. 그리고 헥토가 공 2개니까, 그렇죠? 100이니까 결국은
10의 5승 파스칼 정도가 10kg 정도 범위에서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연직 방향으로 이걸 해석할 때는 물리적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연직으로 해석할 때는 그냥 프레셔가 통으로 다 변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그리고 얘는 뭐 1 근처예요. 1에서 뭐 한 0.3 정도까지 가는데, 그래도 뭐 평균적으로 0.67 이렇게 되기 때문에 1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 두 개를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죠? 10의 5승 나누기 10의 4승, 그러니까 10 정도가 나와요.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얘는 얼마 정도 나왔었죠?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가 나왔었죠. 단위는 똑같이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 자, 뭐 거의 뭐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그냥 얘는 이렇게 널뛸 때 얘는 요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요만큼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을 만큼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 항과 이 항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근데 보면 중력가속도 텀이 있죠. 중력가속도 텀은 얼마죠? 그 자체로 뭐 10m/s 제곱이죠. 사실 9.8m/s 제곱이긴 하지만 오더를 따지면 10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두 텀이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균형이 사실은 수평방향 운동방 정식은 얘네 둘이 균형을 맞춰도 나머지 10% 정도는 다른 거에 의해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직윤풍 자체가 전체 바람의 90% 정도를 설명하지만 나머지 10% 정도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지만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는 어때요? 10, 10, 10의 7승이에요. 그러니까 뭐 얘는 10의 8승 오더의 10의 8승 오더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네 둘의 밸런스가 거의 절대적이라고 보면 돼요. 오차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을 만족한다고 해도 아주 깊은 대류가 있는 지역 몇 곳을 제외하고는 그냥 요 둘이 밸런스를 다 맞추고 나머지는 0이라고 해도 이제 오차가 뭐 0.00001% 뭐 이 정도밖에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프리미티브 이퀘이션을 유도할 때 이거는 이 텀들 살려놓지만 프리미티브 이퀘이션은 요것만을 사용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프리미티브 이퀘이션은 기본적으로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를 기반으로 해요. 오케이? 뭐 이 정도면은 설명이 좀 되겠죠? 자, 그리고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 뭐 지금까지 한 얘기를 뭐 적어 놓은 거고,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를 이제 뭐 물리적으로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바로 서머랜드 밸런스로 넘어갈게요. 자, 이 서머랜드 밸런스는 기본적으로 서멀 윈드, 그러니까 뭐 온도풍이라고 부르는데 온도풍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잘못된 해석이고 온도풍 관계식이 정확한 의미예요. 그래서 온도와 풍은 바람풍자니까 바람의 관계식, 온도와 바람의 뭐 균형,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고, 그래서 저는 온도풍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온도풍 관계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제 정확한 표현이에요.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논의도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뭐 아주 중요하진 않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자, 그래서 보면 기본적인 컨셉은 이래요. 기본적인 컨셉은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로부터 우리가 지오 포텐셜, 어떤 한 지역의 지오 포텐셜의 변화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 dp dg는 마이너스 로 g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프레셔 코디네이트에서 다시 바꾸면 어떻게 됐었죠? dp는 마이너스 p분의 rt였죠. 그래서 뭐 등압좌표계니까 뭐 프레셔가 거의 상수라고 생각을 하고면 결국은 연직 방향에 프레셔 코디네이트를 썼을 때 연직 방향으로 지오 포텐셜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는 온도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뭐 힙소메트릭 이퀘이션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온도가 크면 지오 포텐셜이 많이 변하고, 그러니까 뚱뚱해지고, 온도가 이제 작으면, 온도가 낮으면 이제 얘가 별로 지오 포텐셜이 별로 안 변하는 거죠. 두 등압면이 동일한 등압면이 있다고 칠 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나타낸다고 치면 요거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쪽에 적도 지역에 뜨거운 공기가 있다라고 쳐요. 그리고 극지역에 차가운 공기가 있다라고 쳐요.
그러면 같은 등압면 사이에 예를 들면 1000헥토파스칼과 850헥토파스칼 사이에는 같은 만큼의 프레셔 변화가 있죠. 혹은 같은 양의 공기 질량이 들어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온도가 따뜻하고 여기는 웜, 잘 안 보이네요. 웜하고 여기는 콜드하기 때문에 이제 요 식에 의하면 요 지오 포텐셜의 변화가 이쪽이 훨씬 큰 거죠. 이쪽은 작고. 오케이? 자, 이해돼요? 자, 그러면 850헥토파스칼 일단 여긴 전반적으로 다 따뜻하고 여긴 전반적으로 차갑다고 쳤을 때 일반적으로 실제로 그렇고 이제 한층 정도 올라갔을 때 한 150헥토파스칼 정도 줬을 때 지오 포텐셜의 경도가 이만큼이 생기게 돼요. 온도 차이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서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벌써 이만큼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균형을 맞추는 잔향력이 이만큼 생기려면 이제 요만큼 정도의 바람장, 약한 편서풍이 존재해야 돼요. 중위도에서. 그렇죠? 자, 근데 다음으로 한번 올라갑시다. 또 똑같은 만큼 아니라도 얘도 또 한층 더 올라갑시다. 한층 더 올라가서 100헥토파스칼 더 변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서는 역시 온도가 높으니까 많이 올라가요. 이미 높은데 거기서 더 높이 올라가는 거죠. 여기는 아직 낮은데 거기서도 또 낮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 기울기가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울기가 심하니까 이제 등압면의 지오 포텐셜의 기울기가 심하니까 프레셔 그레디언트 포스가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맞추려고 전향력을 이만큼 뽑으려면 바람장도 써줘야겠죠. 전향력은 왜냐면 전향력은 바람장의 요 윈드에 비례하니까. 그렇죠? 물론 지금풍 얘기긴 하지만 지금풍 아니라 요 바람장 전향력은 U 곱하기 F니까 F는 중위도에서 상수라고 치면 어느 정도 변하지 않는다고 치면 U에 비례하니까 결국 요 코리얼 포스가 크려면 바람장도 더 커야 돼요. 아래 있는 거. 자, 다음 스텝 한번 가봅시다. 또 한 250 정도 올라갔다고 쳐봅시다. 250 정도 올라갔어요. 역시 동일한 250이 올라갔지만 뜨거운 지역은 더 두껍겠죠. 그러니까 더 두껍게 쌓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은 얇은 벽돌을 3장 쌓은 거고 이쪽은 두꺼운 벽돌을 3장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 격차는 더 벌어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이런 식으로 가면 갈수록 증가해요. 그러면 그걸 맞추기 위한 전향력도 크려면 결국 바람장은 점점 강해져야 되고 결국은 바람장이 연직으로 갈수록 굉장히 증가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위도의 제트 스트림을 설명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적도가 따뜻하고 극지역, 북극이 추울 때 왜 편서풍이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강한 편서풍이 생기는가 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할 때 이 서머 윈드 밸런스가 그 답을 줘요. 그래서 이제 점점 올라갈수록 여기는 10m/s, 20m/s, 뭐 30m/s, 40m/s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요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 요것이 이제 서머윈드 밸런스의 전부는 아니지만 서머윈드 밸런스가 적용되는 한 가지 굉장히 좋은 예예요. 중위도 Z를 설명하는. 자, 요거를 이제 우리는 수식으로 조금 더 엄밀하게 증명을 해야겠죠? 역학이니까. 수식을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수식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는 지금 우리가 설명한 그 과정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뭐 다들 잘 알고 있겠지만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 이해를 편하게 돕기 위해서 남북 방향의 온도 경도나 지오 포텐셜 경도만 존재하는 케이스를 생각해 볼게요.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그 이제 적도와 극지역의 온도 차가 있는 케이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남북 방향의 온도 경도가 있는 경우, 혹은 남북 방향의 지오 포텐셜 그레디언트가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케이스는 이제 동서 방향의 지균풍하고 이제 관계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식은 요 식이에요. 그래서 UG는 이제 남북 방향의 지오 포텐셜 그레디언트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조금 남북 방향 이쪽으로 써볼까요?
y 이쪽이라고 칠 때 이제 지오 포텐셜이 뭐 이런 식인 거죠. 지오 포텐셜이 뭐 한 500헥토파스칼 정도로 생각해 보면 뭐 6,000 지오 포텐셜 하이트니까 뭐 6,000m, 뭐 5,500m, 뭐 5,000m, 뭐 이렇게 빠르게 사실 감소하진 않지만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북으로 갈수록 지오 포텐셜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 여기서의 지균풍은 사실은 지오 포텐셜을 크로스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불죠. 그렇죠? 혹은 여기서도 뭐 바람이 불겠죠. 그리고 이 지균풍은 자세히 보면 이제 지균풍에서 이쪽으로는 전향력, 이쪽으로는 프레셔 그레디언트 포스가 작용을 해서 균형을 이루고 이 균형을 이루는 바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이제 편서풍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걸 그냥 수식으로 써놓은 것일 뿐이죠. 그렇죠? 우리의 이제 지균풍식 중에 하나.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거를 벡터로 다 유도할 수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뭐 이거나 저거나 사실은 도찐개찐인데 뭐 요게 더 여러분들 눈에 좀 쉬울 수 있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가지고 일단은 지오 포텐셜을 우리는 온도랑 바람 관계식이니까 우리는 지오 포텐셜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이 바람과 온도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이 지오 포텐셜이겠죠. 그렇죠? 이 지오 포텐셜이 매개의 변수가 돼서 이 지오 포텐셜을 이 지오 포텐셜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 지오 포텐셜이 온도와 비례하니까 온도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이 지오 포텐셜 형태를 이 지오 포텐셜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지오 포텐셜을 P 프레셔로 미분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뭐 프레셔로 미분한 형태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얘를 전체를 프레셔로 미분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오 포텐셜은 일반적으로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예쁜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 순서가 마음대로 바뀔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으니까 굳이 따로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얘를 프레셔로 미분한다고 칩시다. 프레셔로 미분하면 D, U, G, dP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이렇게처럼 프레셔 미분하면 그리고 F는 상수니까 뭐 빠져나오고 그냥 그리고 뭐 프레셔하고 전혀 관계없는 변수니까 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 이제 dP, dP, dy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요 순서와 요 순서를 요 미분 순서를 바꿀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dy, dp로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요거는 뭐 가정도 아니고 이건 수학적인 특성이에요. 미분 연산자의. 이런 식으로 바꾸고 나면 이제 요게 모양이 요거랑 똑같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써놓은 게 이제 요거예요. 여기 뭐 중간에 좀 띄워넣긴 했지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P분의 RT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바꾸는 게 이제 이거예요. 마이너스 여기 있었고 마이너스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없어진 거고 그래서 이 식을 얻게 된 거죠. 우리가. 오케이? 별로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자, 그리고 자세히 보면 뭐 이제 등압좌표계에서의 Y방향의 미분이기 때문에 Y방향의 미분에 대해서 프레셔는 상수와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지금 우리는 등압좌표계를 쓰고 있기 때문에 X하고 Y방향의 미분은 등압면을 따라서 미분한다는 가정이 있죠. 그렇죠? 프레셔를 상수인 면을 따라서. 그래서 결국은 이 미분은 등압면상에서의 미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수예요. 그리고 R 자체는 진짜 상수고 원래 상수고 그래서 얘는 우리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사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F 튀어나오고 P 튀어나오고 R도 튀어나오는 거죠. F는 원래 튀어나와 있었고 그리고 결국 실제로 미분이 되는 파트는 D, Dy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y 방향의 템퍼러처의 경도가 이제 연직 방향의 프레셔는 연직 코디네이트니까 연직 방향의 u 윈드 편서풍의 강도를 결정한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우리가 물리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가 조금 뭐 이제 얘를 가지고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프레셔를 1로 넘겨가지고 프레셔 1로 넘기면 이게 P분의 델타 P는 델타 로그 P잖아요. 그쵸? 그쵸? 뭐 이런 것들은 뭐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P분의 델타 P를 뭐 이런 식으로 로그 P로 표시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뭐 F분의 R dt dy 이렇게 되죠. 그쵸? 뭐 이게 뭐 여러분들이 홀튼 책에서 보게 되는 서머린드 밸런스 이제의 어떤 항일 거예요. y방에 온도 변화가 있을 때 편서풍이 어떻게 변하는가. 근데 사실은 이 프레셔 코디네이트의 유일한 단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삶 속에서 연직 방향의 코디네이트가 연직 방향 코디네이트가 이제 뭐랄까 하이트 코디네이트에 익숙하다 보니까 물리적인 해석이 조금 어려워요. 뭐 익숙해지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서 사실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로그 프레셔 코디네이트라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로그 프레셔 코디네이트는 뭐냐? 로그 프레셔 코디네이트는 뭐 Z 스타라고 많이 쓰는데 마이너스 로그 P가 사실은 로그 P의 변화율이 Z의 변화율하고 되게 비슷해요. 로그 P의 변화율이 마이너스 로그 P의 변화율이죠. 미리는. 자, 요거랑 요게 굉장히 비례해요. 실제 대기에서. 이거 뭐 방정식으로 한번 설명도 해줬었는데 이런 식이고 요 비례상수가 사실 H라는 비례상수 하나 붙이면 뭐 이게 거의 사실은 거의 같아요. 그리고 거의 같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하고 Z인 것처럼 정확히 Z는 아니지만 이제 마치 고도처럼 이렇게 환산할 수 있다. 고도의 변화인 것처럼 로그 P의 변화율을 고도의 변화율인 것처럼 환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로그 프레셔 코디네이트라고 부르죠. 로그 P 코디네이트.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이 녀석을 순수하게 정확하게 하이트랑 일치하진 않지만 요게 한 7km 대륙권에서 7km 정도 나오는데 7km 정도 잡으면 요게 거의 하이트랑 거의 비례해요. 뭐 심지어는 논문에도 쓸 정도니까 굉장히 사실은 나쁘지 않은 물리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h를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h 하나 나눠주면 여기도 마이너스 h 나눠줘야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은 우리는 이런 걸 얻게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로그 프레셔 코디네이트의 이제 서머린드 밸런스의 한 파트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요거의 물리적인 해석을 실제 아까 우리 그림과 비교해서 한번 해볼까요? 실제 아까 그림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적도가 이제 온도가 웜하고 극지역은 웜하고 극지역은 콜드하니까 템퍼러처 그레디언트는 이제 뭐 이런 식이에요. 온도가 따뜻하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 300켈빈, 여기는 300켈빈이고 뭐 여기가 뭐 290켈빈이고 뭐 280켈빈이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템퍼러처의 수평 방향 y 방향에 이게 y니까 y 방향으로 갈수록 템퍼러처가 어떻게 되죠? 템퍼러처가 감소하는 값을 갖고 있죠. 그래서 dt dy는 이 케이스에 음수의 값을 가져요. 그렇죠? 그리고 h도 상수, f도 상수, 거의 r도 상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랑 합쳐져서 이 전체 텀은 어떻게 되죠? 전체 텀은 이 전체 요 텀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의 값을 갖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연직으로 가면 갈수록 연직 방향의 조널 윈드의 변화율이 물론 지근풍이긴 하지만 지근풍의 변화율이 양수라는 결론을 얻게 되죠. 무슨 얘기냐? 연직으로 갈수록 U가 강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의
이런 식의 말 안 듣네. 이런 식의 Z가 여기 가면 갈수록 위로 가면 갈수록 강한 바람장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되고, 요거를 우리는 Z라고 부르죠. 여기 가면 뭐 10m, 20m, 30m, 40m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10km, 12km 정도까지 올라가면 풍속이 굉장히 강한 영역이 나타나죠. 그걸 이제 제트스트림이라고 부르고, 그 제트스트림은 사실은 요 템퍼러처 그레디언트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온도풍 컨디션인 거죠. 오케이? 자, 뭐 전혀 어렵지 않죠? 그렇죠? 여기까지 리뷰를 했고, 이제 굳이 이제 리뷰를 한 김에 이제 여러분들은 벡터폼까지 조금 정확히 전달을 하면 이걸 가지고도 사실은 아까 한 식을 그대로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것도 뭐 그냥 리니어 오퍼레이터니까. 그쵸? 뭐 여기 H가 안 붙긴 했지만 H가 붙어 있다고 좀 생각해 주세요. 제가 이제 입력을 하다가 수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H를 빼먹었는데 H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거 똑같이 이런 식으로 변형한다고 치면 얘를 통짜로 그냥 프레셔로 미분하면 되겠죠. 벡터 형태의 서머린드 밸런스를 얻으려면.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통짜로 프레셔로 한번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뭘 얻게 되냐면 dg 벡터 dp 이렇게 얻게 되고, U인들랑 V인들을 동시에 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F분의 1 K 플러스 그레디언트랑 요거 델타 P 이렇게 들어가지만 델타 P 그레디언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똑같이 아까랑 똑같은 개념으로 리니어 오퍼레이터니까 dp dp 이렇게 되겠죠. 뭐 어렵지 않죠 전혀. 요 dp dp를 요걸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P분의 RT로 바꾸면 얘는 마이너스 F분의 1 그리고 K 곱하기 디언트 마이너스 P분의 RT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 그레디언트는 역시 지금 이제 등압면상에서의 그레디언트니까 프레셔는 이 그레디언트에 뭐 전혀 상관없겠죠. 상수겠죠. 그렇죠? 프레셔 밖으로 빠져나오고 R도 밖으로 빠져나온다고 치면 얘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F, P, R 그리고 K 크로스 델타 T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플러스 되겠죠. 그렇죠? 이 마이너스 여기 미안해요. 이 마이너스 왜 들어갔지? 소리 여기 마이너스 없어요. 미안. 여기만 마이너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좀 튀어나와서 여기 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는 식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 로그 피 프레셔 형태로 다시 바꾼다라고 치면 이 프레셔 이런 식으로 나눠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 프레셔 이쪽에 나눠가지면 D, V, G, D, 로그 P는 프레셔 나눴으니까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F분의 R, K, 크로스 그레디언트 T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 우리가 이거 물리적인 해석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로그 P 코디네이트처럼 바꾼다면 마이너스 H만 나눠주면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H 얘도 마이너스 H 이거 플러스 되고 H 이런 식으로 하면 요거 다 상수고 그렇죠? 요거는 델타 Z로 생각할 수 있겠죠. 델타 Z 정확히 델타 Z는 아니니까 Z 스타라고 표시할게요. 연직 방향의 2차원 바람장의 변화는 템퍼러처 그레디언트의 크로스 프로덕트 K를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랑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뭐 얘를 가지고 간단한 해석을 하나 해볼게요. 뭐 조금 이제 여러분한테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있다고 칠 때 2차원이니까 어떤 2차원 상태를 생각해 봅시다.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X축이고 이쪽으로 Y축이에요. 그리고 Y축으로 뭐 Z가 됐든 뭐 프레셔 축이 됐든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에 갑자기 여기에 콜드 코어가 하나 박혀 있다고 쳐요. 여기에 중층쯤에 콜드 코어가 이런 식으로 박혀 있어요. 콜드 코어가 박혀 있으면 하층의 바람장이 0인들하고 칠 때 이 위쪽의 바람장이
콜드코어가 있을 때 과연 어떤 바람장을 가져야 할까라는 이제 질문을 얻게 되죠. 연직으로 갈수록 얘가 어떤 바람장을 가지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자, 이런 식으로 콜드코어가 중간에 박혀 있다고 치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콜드 박혀 있다고 치면 템퍼러처 그레디언트를 먼저 해보면 돼요. 템퍼러처 그레디언트를 보면, 템퍼러처 그레디언트는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나타내는 벡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템퍼러처 그레디언트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평 방향으로 지금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리고 여기 K를 곱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랬죠. 그래서 K를 곱하면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렇죠? 이 값이 지금 이거고, 중위도에서 이제 북반구에서는 F가 양수니까 뭐 양의 상수, 뭐 양수라고 생각하면 요 바람장 그대로가 여기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연직으로 가면 갈수록, 콜드코어가 있을 때 연직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런 식의 바람장이 형성돼야 돼요. 그래서 저기압성 지금 순환이죠. 그래서 콜드코어가 박혀 있으면 뭐 아래는 바람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도 중간에 콜드코어가 박혀 있으면 연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기압성 바람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한 750이나 뭐 850이나 700중에 콜드코어가 박혀 있는 지역의 위쪽에 가보면 500헥토파스칼을 보면 꼭 이제 저기압성 기압골이 존재하게 돼요. 뭐 이런 것들을 얘가 굉장히 잘 설명해주는 형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벡터 형태를 다루게 되면 저런 식으로 이제 남북 방향의 경도만 있는 아주 단순한 형태뿐 아니라 저기압이나 고기압이 지나갈 때 가지는 이제 3차원적인 구조까지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을 가져요. 그래서 벡터 폼에 좀 익숙해지시라는 약간 뭐 조금 부탁을 드린 거였어요. 자, 그리고 봅시다. 뭐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고, 뭐 기본적으로는 뭐 다 이제 관련된 것들 적어드린 거고, 아까 열심히 설명했던 부분 이제 실제 데이터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이제 회색 실선이 온도예요. 그래서 보면 280, 270, 260, 그쵸? 250, 240, 230, 220 이런 식으로 온도가 점점 일로 갈수록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가 적도 지역이 따뜻하고 이제 고緯도로 가면 갈수록 북반구예요. 고緯도로 가면 갈수록 점점 추워지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점점 추워지는데 흥미롭게도 이제 트로포포즈 근처 가면 적도가 제일 추워요. 뭐 이 부분은 뭐 대학원 정도 수준이 돼야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성층권의 연직 방향에 이제 브로드 압슨 서큘레이션이라는 펌핑이 있어가지고 이 펌핑이 자꾸 여기를 아디아베릭하게, 그러니까 단열적으로 이제 쿨링을 줘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차갑다 보니까 이제 한 200헥토파스칼 정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적도가 더 추워요. 좀 여러분들한테는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제 200헥토파스칼 넘어가면 적도가 중위도보다 더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템퍼러처 그레디언트가 역전되죠. 그래서 아까처럼 웜하고 콜드한 경우에는 위로 가면 갈수록 Z가 강해지다가 200헥토파스칼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올라갈수록 Z가 약해져요. 그래서 Z의 코어가 대략 200헥토파스칼 정도에 나타나는 이유는 여기 콜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륙권에 웜, 콜드 이런 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뭐 성층권인데 이제 여기가 대륙권 개면이 이쯤에 있으니까 여기가 성층권인데, 성층권도 사실 비슷한 구조를 가지죠. 여기가 웜하고 폴라나잇, 그러니까 북반구에 이제 햇빛이 안 들어올 때 보면 여기가 굉장히 춥죠. 북극 지역이 추워서 여기서도 템퍼러처 그레디언트가 웜, 콜드니까 얘랑 동일한 구조를 가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또 다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편서풍이 강해져서 폴라나이트 지역에 편서풍이 굉장히 강하고, 요거를 우리는 폴라나이트 애쉬라고 부르죠. 극야 Z. 뭐 이거는 뭐 성층권 얘기는 뭐 그냥 상식으로만 들어두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대륙권 정도면 되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서머린드 밸런스가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준다 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실제로 저 템퍼러처를 가지고 그러면 계산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템퍼러처를 가지고 지금 바람장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실제 정량적으로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저 템퍼러처를 가지고 바람을 계산해도 저 바람이 나오는가?
물론 100% 나오진 않겠죠. 왜냐하면 지오스트로픽 밸런스가 중위도에서도 90%, 이제 적도 근처로 가면 이제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지니까. 하지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파란색 실선처럼 나와요. 나쁘지 않죠. 저 빨간색 음영 부분을 거의 다 설명해요. 상당량 설명하죠. 그래서 서머 윈드 밸런스가 굉장히 훌륭한 하나의 식이에요. 좀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것이 이제 제 바람이고,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지오스택 밸런스, 지오스택 밸런스의 이제 코리올리스 포스랑 프레셔 그레디언트, 호리젠탈 프레셔 그레디언트 포스의 균형이고,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는 그래비티, 그러니까 중력과 버티컬 프레셔 그레디언트의 균형이에요. 그리고 그 두 개를 합치면 우리는 이제 바람과 온도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서머 윈드 밸런스라고 부르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이런 식으로 벡터 형태로 표시를 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로그 프레셔 코디네이트 형태로 나타냈을 때, 사실은 외우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형태죠. 물론 저는 외우는 것을 권해드리진 않아요. 이해하고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한테 힘이지, 외운 것은 사실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아요. 굳이 한 1년 정도 버티다 말까? 그럴 거면 굳이 시간 투자할 필요 없겠죠. 여러분들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해해 나가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성숙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식을 열심히 외우는 부분에 대해서 역학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그냥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이제 시험 공부할 때 그 전날 시험 공부하면 그냥 잠깐 외우고 시험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싫다면, 그러니까 그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 정도로 시험 보기에서 외우는 건 괜찮은데, 이제 근본적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싶으면 이런 과정들을 자기 스스로 유도해 보면서 물리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역학 시험은 굉장히 많은 시간, 오랜 시간을 주기 때문에 유도를 해볼 수 있으면 시험고사장에서 충분히 유도할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전혀 외울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자, 여기 정도까지가 제가 드리고 싶은 설명이고, 이 정도가 이제 리뷰 복습하는 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복습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제대로 이제 2학기 수업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어요.